가져가야 되는데 우선 그 뉴욕이라는 장소를 가니까 관련된 책들을 많이 저스키즈라는 이 책이 있어요. 이게 패티 스미스가 쓴 책인데 젊었을 때 이야기. 그리고 제가 첼시 호텔이라는 데를 자주 갔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책을 읽읍시다 됐는데 아니 저번에 막 되게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니 안 궁금한가 봐요. 아무튼 이 책 재밌어요. 일기 같은 느낌인데 일기예요. 일기. 그때 일기들이고 일기는 아니고 수필이야. 회상하면서 쓰는 건데 좋아요. 되게 재밌어요. 그 시절에 뮤지션들의 이야기, 밥 딜런도 갑자기 나오고 앨런 긴즈버그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하는 책이고요. 그래서 뉴욕 갈 땐 뉴욕이 나오는 뉴욕에서 써진 뭐 그런 거 많이 챙겨가요. 이거 패터슨이라고 시집인데 패터슨이라는 동명의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시예요. 거기에서 주인공 이름도 패터슨이고 사는 곳도 패터슨이야. 그리고 패터슨이라는 시인이 패터슨이라는 패터슨이라는 이 시집이 아무튼 거기 나와. 그래서 되게 좋아요. 패터슨이라는 영화도 꼭 보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담 드라이버가 나오는 영화예요.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배우를. 그리고 뉴욕 갈 때는 꼭 이 책들을 챙겨가거든요. 앨런 긴즈버그 이 시집인데 이거는 사실 좀 19금이야. 완전 19금이에요. 근데 그 뉴욕의 가장 어두웠을 시절에 대한 시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시절에 나온 음악들은 이거랑 비슷한 이거보다 전이긴 할 텐데 그래서 아무튼 그 재즈 비밥 이런 거 들으면서 뭐라 그래야 돼? 아무튼 비트족이라고 하네. 비트족 시인의 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 항상 뉴욕이 생각나서 뉴욕에 가서 읽으려고 해요. 굉장히 외설적이고 굉장히 어떤 분들이 보시면 이건 뭐야? 하실 거예요. 절대로 읽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이거를 절대 읽으면 안 돼요. 이거는 절대 읽으면 안 돼요. 이거는 안 돼요. 정서상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존 디디온이라는 작가의 책을 좋아하는데 제가 그때 물어보길래 얘기해 드렸던 그 한 문장 푸른밤이라는 이 책의 제목을 푸른밤이라 붙인 것은 쓰기 시작했을 당시 내 마음이 갈수록 질병, 약속의 종말, 남은 날들의 감소, 쇠락의 불과 어쨌든 이거 보여드렸었잖아요. 이게 존 디디온이 어느 날 존 디디온이라는 작가죠. 그냥 쉽게 말하면 작가인데 잡지나 이런 데 기고를 하기도 하고 또 비평가를 하기도 하시고 하는 그런 작가신데 어느 날 극작가도 하시고 근데 어느 날 그 남편 그리고 따님을 정말 며칠 안 되는 기간 안에 두 분을 다 잃게 돼요. 그러고 나서 쓴 소설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수필이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이건 수필이겠지? 아무튼 정말 좋아요. 문장 하나하나 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이 읽기 쉬운 내용이에요. 맞아요.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막 읽고 있어요. 존 디디온의 책인데 이 두 분 다
야, 이분도 뉴욕에서 뉴욕 어디도 봤는데 사진이 이따맣게 걸려있던데. 그렇고요. 또 그리고 또요. 그리고 이 책도 가져갈 거예요. 이 책은 프랭크 오하라는 사람의 시집이에요. 시인의 시집인데 모마 아시죠? 모마라는 그 미술관 있어요. 현대미술관, 뉴욕 현대미술관. 그 앞에 할랄 가이즈라고 할랄 푸드가 진짜 맛있는데, 아무튼 모마에서 제가 알기로는 티켓을 이렇게 끊어주던 일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간 점심시간마다 나와서 거리를 걸으면서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쓴 시집이에요. 그래서 런치 포엠이거든요. 런치 포엠. 모두의 마블 아닙니다. 모마. 모두의 마블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것도 뉴욕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가져갈 생각이에요. 가져와서 읽으면서. 저는 여행 갈 때 여행 갈 때 그 지역 이야기가 나오는 거를 가져가는 걸 좋아해서. 그리고 또 소설도 추천을 해드릴게요. 저 이거 좋아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잠깐만, 그거 어딨어? 저스트 키즈까지. 최정훈의 뉴욕 에디션 책입니다. 미국 에디션. 이거는 진짜, 이거는 말이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에요. 옛날부터 많이 읽었는데, 옛날부터 엄청 많이 읽었었는데, 이 책은 이 장편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두루마리 롤 종이에다가 타자기로 한 번에 싹 쓴 거야. 이 소설을.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진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시대니까, 물론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안 좋은 기운들에 취해서 썼다고는 하는데, 그렇지만 정말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2주 만인가? 3주 만에 썼대요? 소설 하나를. 그리고 쉬지 않고 타자기로 계속. 그래서 마치 그런 신화 같은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읽어보면 진짜 약간 그런, 번역이 돼서 조금 많이 없어졌겠지만 문장별로 막 리듬감이 느껴지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가져갈 거예요. 가져갈 거고, 그리고 이건 제가 옛날부터 엄청 막 보여드렸던 책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제가 좋아하는 애들이니까 없으면은 약간 분리불안 같은 게 생기는 책들 가져갈 거고. 그리고 뭔가 만드는 일을 하시는 분 계시다면 이거 너무 유명한 책이라서 아실 텐데, 내가 뭔가 만든다거나 나의 소스로 무슨 아무튼 그런 좀 창의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 이 책을 꼭 읽어보세요.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읽다 보면 자가당착에 빠지곤 하는데, 앞뒤가 그냥 아무튼 이 책은 그냥 너무 좋습니다. 중간중간에 읽어보세요. 한 문단씩 한 번에 싹 읽으면, 아니 약간 그러지 말라더니 왜 그러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까는 이건 경쟁이고 어쩌고
스포츠와 비슷하다고 얘기하더니 갑자기 또 아니래. 약간 그런 게 있긴 한데 이거 진짜 좋은 책입니다. 릭 루빈이라는 유명한 해외 음악 프로듀서가 쓴 책이고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분이세요. 꼭 음악뿐만이 아니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목 창조적 행위 존재의 방식이라는 책입니다. 힙합 그룹 런 DMC 그리고 등등 사이퍼스 이랬나? 그런 그룹들을 시작으로 해서 레드 핫 칠리 페퍼스, 오지 오스본, 메탈리카까지 그리고 심지어 재즈 아티스트들까지 그냥 모든 걸 넘나드는 프로듀서가 쓴 책이에요. 제목 릭 루빈 책입니다. 이거 그냥 가져가 보려고요. 읽다가 말하는데 저는 가져와서